사장님들께서 물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사업도 좀 괜찮고 해서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리스나 렌탈 어떻게 하는 게 뭔가 세금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 사장입니다. 차는 보통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가 아닌 이상 비용이 꽤 나가죠. 그래서 이제 차를 사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은 일단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나는 이제 예산을 얼마로 잡고, 그러니까 차를 뭘 살지도 다 정해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뭐 리스나 렌탈 같은 게 좀 유리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죠. 이제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적으로 유리할까? 그러면서 그때 돼서야 이제 좀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좀 생각보다 허무해요. 어떤 결제 방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스, 렌탈, 일시불,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더라도 사실 세금 처리는 거의 똑같아요. 이제 사실 이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은 결제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께서 지금 고민하실 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돈 그 자체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시불로 사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일시불과 리스 렌탈. 리스랑 렌탈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고요. 리스나 렌탈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제조 회사로부터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중간에 렌트 회사나 리스 회사를 끼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에 어떤 유통업자를 하나 더 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의 수수료만큼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시불이 훨씬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불이 싸지만 지금 당장 목돈이 나가죠. 근데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돈을 천천히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지금 내가 가용자산이 많다라고 하면 일시불이 맞고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할 때 돈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총알 같은 건데 돈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쓰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리스나 렌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 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차를 다 결정하고 나서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진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매 방식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차를 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개별 소비세가 붙냐 안 붙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경차를 사느냐 아니면은 경차나 또는 이제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걸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승용차를 사느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경차나 9인승 이상 카니발 이런 것들을 사시게 되면은 장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일단은 첫 번째로 부가세 1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과 달라요. 요거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낸 그런 부가세도 당연히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그 이후에 내가 차를 운용을 하면서 주유를 하잖아요. 기름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 주유비에 대한 부가세도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휘발유냐 아니면은 뭐 경유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을 무슨 차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가세가 10%죠. 이거 생각보다 좀 큽니다. 특히 뭐 경차 같은 경우는 유류지원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어,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여러분들이 그 판 가격의 10%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 있는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거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득이죠. 두 번째 장점은 차량 운행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진짜 엄청난 장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아무리 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썼다라고 하면은 내가 근데 그 중에서 사적으로 쓴 게 한 50%쯤 되고 내가 진짜 사업을 위해서 쓴 게 한 또 절반 5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차량 운행 기록부를 써서
이 중에서 내가 그 사적으로 쓴 비율을 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중에 절반만 내가 실제로 사업과 관련돼서 썼다 그러면은 500만 원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차나 9인승 이상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미 어떤 차를 살지 정하셨다면은 딱히 엄청난 절세 방법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냥 일단 한 번에 싸게 사거나 아니면은 돈을 천천히 쓰면서 이자 비용을 부담하거나 요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내가 차를 결정하지 않았다, 아직 고민 중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경차나 카니발 이런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9인승 이상 차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캠핑카가 좀 유행인데 캠핑카로 개조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